금단의 역사 시즌1 EP 17 연산군의 복수. 어머니를 위해 조선을 불태우다. 오프닝. 불타는 소리, 비명, 칼소리, 심장박동. 내레이터 극도로 긴박하고 강렬하게. 1504년 11월 7일 새벽, 조선 궁궐 광화문 앞. 한 남자가 능지처 참당하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채로 살점이 하나하나 베어져 나갔습니다. 24시간 동안 그의 비명이 한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극적 침묵 2초. 내레이터 더 낮고 강렬하게. 이것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날부터 2달 동안 350명 이상이 처형되었습니다. 노인도, 여자도, 어린아이도. 왕이 직접 명령했습니다. 어머니를 죽인 자들과 그 가족을 모두 찾아내라.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죽여라. 3대를 멸하라. 그리고 왕은 웃으며 지켜봤습니다. 1초 정적. 내레이터 속삭이듯 그의 이름은 연산군. 조선 518년 역사상 유일하게 왕이 아닌 군으로 강등된 사람. 조선 최악의 폭군.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괴물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그를 괴물로 만들었을까요? 오늘 금단의 역사에서는 한 아들이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 조선 전체를 불태운 이야기. 사랑이 증오로, 슬픔이 광기로, 왕자가 폭군으로 변해가는 과정. 그 모든 진실을 밝힙니다. 정식 오프닝. 내레이터 연산군. 이 이름을 들으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조선의 폭군, 미친 왕, 백성을 괴롭힌 악마. 역사책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연산군 일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연산군은 인륜을 저버리고 무고한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고 백성의 재산을 빼앗고 궁녀 수천 명을 모아 음란한 짓을 하고 나라의 근본을 흔들었다. 그는 왕이 아니라 역적이었다. 하지만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한 폭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산군은 1476년 태어났습니다. 성종의 장남으로, 왕위 계승 1순위로. 처음 18년간 그는 평범한 왕자였습니다. 아니, 평범보다 더 나았습니다. 총명하고 효성스럽고 학문을 좋아했습니다. 즉위 초기 4년간 그는 좋은 왕이었습니다. 백성을 돌보고 정의를 실현하고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신하들도 칭찬했습니다. 성군의 자질이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바꿨을까요? 1479년 연산군 3세 때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병으로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24년 후 1504년 연산군 28세 때 그는 우연히 진실을 알게 됩니다. 어머니는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연산군은 변했습니다. 아니, 폭발했습니다. 24년간 쌓인 슬픔이, 24년간 억눌린 분노가, 24년간 속아 살았다는 배신감이 모두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대상은 어머니를 죽이라고 건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갑자사와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대학살. 350명 이상이 처형되었습니다. 능지처참, 참수, 사사, 유배중 사망. 3대가 멸문당했습니다. 그리고 연산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폭정은 계속되었고 2년 후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1506년 9월 2일 중종 반정. 연산군은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그리고 2달 후 독살당했습니다. 31세의 나이로. 오늘 우리는 묻습니다. 연산군은 정말 악인이었을까요? 아니면 피해자였을까요? 그의 복수는 정당했을까요? 아니면 범죄였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만약 당신의 어머니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수하시겠습니까? 용서하시겠습니까? 1476년 탄생부터 1506년 죽음까지 30년의 비극.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1장 1476년 11월 희망 속의 탄생. 내레이터 1476년 11월 7일 조선 왕조 개국 84년째 성종 7년 창덕궁 대조전에서 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출산실. 산파 기쁨에 겨워 축하드리옵니다. 원자이십니다. 건강한 원자이십니다. 성종 27세 달려와 기뻐하며 원자라고? 과인의 아들? 장남? 산파. 예. 전하, 옥동자이십니다. 성종 아기를 보며 참으로 건강해 보이는구나. 잘생겼다. 과인의 아들이다. 윤씨 26세 출산 후 힘들지만 행복하게. 전하, 우리 아들 융이. 성종 윤씨의 손을 잡으며 그대 수고했소. 과인에게 훌륭한 아들을 낳아주었소. 윤씨, 전하, 이 아이가 훌륭한 왕이 될 것입니다. 성종, 그럴 것이요. 과인이 잘 가르치겠소. 내레이터, 아기의 이름은 융. 훗날의 연산군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귀여운 아기가 30년 후 조선 최악의 폭군이 될 것을, 이 행복한 어머니가 3년 후 사약을 받고 죽을 것을, 그리고 이 평화로운 순간이 엄청난 비극의 시작일 것을. 백일잔치. 내레이터 1477년 2월 원자 융의 백일잔치. 궁궐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대신들, 원자 저하 천세, 천세, 천천세. 성종, 과인의 아들이 건강하게 100일을 맞았소. 이 얼마나 기쁜 일이오. 대신 A, 원자 저하께서 장차 훌륭한 왕이 되실 것입니다. 대신 B, 전하와 중전마마 윤씨의 은덕이옵니다. 윤씨 아기를 안고 행복하게 우리 융이 건강하게 자라렴. 훌륭한 왕이 되렴. 내레이터, 행복한 시절. 윤씨는 왕비로서 존중받았고 성종은 그녀를 사랑했고 어린 융은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1479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제2장 1479년 비극의 시작. 어머니의 죽음. 내레이터 1479년 초 성종과 윤씨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부부 갈등의 시작. 윤씨 성종에게 걱정스럽게, 전하, 요즘 정수공주 성종의 후궁물 자주 찾으신다는데. 성종 불편하게, 왕비, 그것이 무슨 상관이오? 윤씨, 제가 왕비인데 전하께서 다른 여인을. 성종, 왕비도 과인의 여자 중 하나일 뿐이오. 과인에게는 여러 후궁이 있어. 윤씨 눈물을 글썽이며, 하지만 전하, 저는 원자의 어머니입니다. 성종 냉정하게, 그것과 이것은 다른 문제요. 왕비는 질투하지 마시오. 내레이터, 질투. 조선시대 왕비의 질투는 큰 잘못으로 여겨졌습니다. 여자의 7가지 악 중 하나. 하지만 윤씨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성종을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요. 갈등의 심화. 내레이터 1479년 6월 성종이 또다시 후궁을 총애했습니다. 윤씨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윤씨 성종의 처소로 찾아가 울며, 전하, 왜 그 여자만 총애하십니까? 성종 짜증스럽게, 왕비, 밤중에 무슨 소란이오? 윤씨, 저는 전하의 정실입니다. 원자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왜 저를 버리십니까? 성종, 버린다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윤씨 감정이 폭발하며, 말도 안 되는 소리? 전하께서는 한 달 내내 저를 찾지 않으셨습니다. 성종, 왕비, 목소리를 낮추시오. 밖에서 다 들으오. 윤씨, 들으면 어떻습니까? 제 마음을 아무도 몰라주는데. 성종 화를 내며, 왕비, 이것이 왕비의 품격이요? 윤씨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성종의 팔을 잡아 끌며, 품격?
품격이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사람입니다. 여자입니다. 성종 팔을 뿌리치며 손을 놓으시오. 윤씨 격분하여 성종의 얼굴을 핥히며 전하는 냉혹하십니다. 제 마음을 모르십니다. 성종 얼굴을 감싸며 충격받아 왕비가 감히 과인을. 내레이터. 순간의 실수. 윤씨의 손톱에 성종의 얼굴이 핥히었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작은 상처였지만 그 의미는 거대했습니다. 다음날 조에 성종 얼굴에 상처를 가린 채 신하들에게 대신들 성종의 얼굴 상처를 보고 수군거림. 속삭임 전하의 얼굴에 상처가 속삭임 왕비께서 그러셨다는데 속삭임 왕을 상해한 죄. 이것은 한 명의 영의정 70세 나서며 전하 왕비의 처분을 논의해야 하옵니다. 성종 그러하오. 한 명의 왕을 상해한 죄는 중죄이옵니다. 왕비라 하여 예외일 수 없습니다. 성종 고뇌하며 과인도 안다. 윤필상 대신 전하 왕비를 폐위하셔야 하옵니다. 정창손 대신 폐위만으로는 부족하옵니다. 왕의 위엄을 지키려면 어세겸 대신 사사하셔야 합니다. 성종 충격받으며 사사라니 그녀는 원자의 어머니요. 한 명의 전하 법은 법이옵니다. 왕실의 위엄을 위해서라도. 내레이터. 성종은 고민했습니다. 사랑했던 부인, 아들의 어머니, 하지만 신하들의 압박, 왕의 체면. 결국 1479년 6월 20일 성종 괴로워하며 왕비 윤씨를 폐위한다. 신하들 성운이 망극하옵니다. 성종 그리고 신하들 성종 눈을 감으며 사약을 내린다. 내레이터. 1479년 8월 16일 폐비 윤씨에게 사약이 전달되었습니다. 윤씨의 마지막 순간 윤씨 사약을 받으며 놀라서 사약이라니 전하께서 정말로. 내시 슬픈 표정으로 마마 왕명이십니다. 윤씨 무릎이 꺾이며 나는 다만 전하를 사랑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내시 마마. 윤씨 갑자기 생각나며 융이 내 아들 융이를 한 번만 보게 해주시오. 내시 그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윤씨 눈물을 흘리며 그렇다면 전해주시오. 나의 아들 융아. 어마마마가 먼저 가는구나. 어마마마는 너를 끝까지 사랑했단다. 건강하게 자라렴. 훌륭한 사람이 되렴. 그리고 아버지를 원망하지 말거라. 이것은 어마마마의 잘못이다. 융아 사랑한다. 미안하다. 내시 울먹이며 전하겠습니다. 윤씨 사약잔을 들며 이제 가야겠구나. 내레이터. 윤씨가 사약을 마셨습니다. 천천히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을 생각하며 윤씨 사약을 다 마시고 쓰러지며 융아 어마마마는 너를. 내레이터. 1479년 8월 16일 오후 3시 폐비 윤씨 사망. 향년 26세. 그리고 3세 아들 융연산군에게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린 연산군에게 전하는 소식. 성종 3세 아들 앞에서 힘들게 융아 어린 융 3세. 아바마마 어마마마는요? 성종 어마마마께서는 병으로 하늘나라로 가셨단다. 어린 융 하늘나라요? 언제 돌아오세요? 성종 눈물을 참으며 돌아오시지 않는단다. 어린 융 울기 시작하며 싫어요. 어마마마 보고 싶어요. 어마마마. 성종 융아 미안하다. 아바마마가 미안하다. 내레이터. 어머니는 병으로 죽었다. 이 거짓말이 24년간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24년 후 진실이 밝혀졌을 때 조선은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멘트 1. 내레이터.
3세의 어머니를 잃은 어린 왕자. 융. 그는 어떻게 자랐을까요?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충격적인 비극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깊이 있는 역사 콘텐츠를 만듭니다. 더 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3장 1479만 1494년 사랑받지 못한 세자. 내레이터. 어머니를 잃은 3세 아이. 연산군은 어떻게 자랐을까요? 4세 연산군. 어린 연산 4세. 유모에게. 유모. 어마마마는 정말 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유모 슬픈 표정으로. 그렇단다. 원자저하. 어린 연산. 어떤 병이었어요? 유모. 그것은 저하께서 아시면 슬프실. 어린 연산. 알려주세요. 저는 알고 싶어요. 유모. 마마께서는 갑자기 편찮으셔서 그만. 어린 연산. 그럼 아바마마는 어마마마를 살리려고 최선을 다하셨어요? 유모 대답하지 못하고. 어린 연산. 유모. 왜 대답을 안 해요? 유모. 저하. 이제 주무셔야 합니다. 내레이터. 어린 연산군은 의심했습니다.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뭔가 숨겨진 것이 있다고.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1480년 새 왕비 정현왕후 간택. 내레이터. 1480년 성종이 새 왕비를 맞았습니다. 정현왕후. 그녀는 4세 연산군에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린 연산 4세. 새 왕비에게. 안녕하세요. 새 어마마마. 정현왕후 차갑게. 그래. 네가 융이로구나. 어린 연산. 예. 잘 부탁드려요. 정현왕후. 잘 부탁하기는. 네 어머니 때문에 내가 왕비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어린 연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표정. 정현왕후. 아무것도 아니다. 가거라. 내레이터. 정현왕후는 연산군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연산군은 전임 왕비의 아들이었으니까요. 자신이 왕비가 된 것은 전임 왕비가 죽었기 때문이니까요. 그래서 정현왕후는 미묘하게 하지만 지속적으로 연산군을 학대했습니다. 7세 연산군. 어린 연산 7세. 공부하다가 실수하며. 아, 이 글자를 잘못 썼네. 정현왕후 지나가다가 보며. 또 실수하느냐? 네 어머니도 그렇게 멍청했느냐? 어린 연산 움찔하며. 죄송합니다. 마마. 정현왕후. 죄송하다고? 죄송하면 다냐? 왕위를 물려받을 아이가 이렇게 무능해서야. 어린 연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현왕후. 열심히? 재능이 없는데 열심히 한들 무슨 소용이냐? 어린 연산 고개를 숙이며. 내레이터. 정현왕후의 학대는 계속되었습니다. 직접 때리지는 않았지만 말로, 태도로, 무시로. 그리고 1481년 정현왕후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정현왕후의 아들 출산. 성종. 아들이다. 또 아들이다. 정현왕후 특이양양하게. 전하, 제가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성종. 그대 수고했소. 이름은 진성으로 하겠소. 정현왕후. 감사합니다. 전하. 내레이터. 진성대군. 훗날의 중종. 정현왕후는 이 아들을 총애했습니다. 그리고 연산군과 비교했습니다. 비교와 차별. 정현왕후 진성대군을 안으며. 우리 진성이는 참 똑똑하구나. 어린 진성 2세. 웃음. 정현왕후 연산군을 보며. 융아, 너도 진성이를 본받아라. 동생이 너보다 훨씬 영리하구나. 어린 연산 9세. 상처받으며. 예, 마마. 내레이터. 차별. 비교. 무시. 연산군의 어린 시절은 이것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1488년
연산군 12세 때 정현왕후가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정현왕후, 이번에도 아들입니다. 전하, 진성이의 동생입니다. 성종, 좋소. 이름은 무산으로 하겠소. 내레이터, 무산군. 이제 연산군에게는 2명의 이복 동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정현왕후는 계속해서 자신의 아들들만 총애했습니다. 제15세 연산군의 고도. 연산군 15세. 혼자 정원을 거닐며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가? 아바마마는 나를 무시하시고 새어마마마는 나를 미워하시고 동생들만 사랑받고 친어머니께서 살아계셨다면 나도 사랑받을 수 있었을까? 내레이터, 외로움, 거부감,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 이것이 연산군의 정서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훗날 그 폭력성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분석. 연산군은 애착장애 어태치먼트 디소더를 겪었다. 3세의 어머니를 잃고 계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방치되었다. 이런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 감정 조절 장애와 폭력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18세 연산군, 성종의 병환. 내레이터, 1494년 12월 성종이 위독했습니다. 성종 병상에서 연산군을 부르며 융아, 가까이 오너라. 연산군 18세, 아버지 곁으로. 예, 아바마마. 성종, 과인이 곧 떠날 것 같구나. 연산군, 아바마마, 그런 말씀 마십시오. 성종, 융아, 너는 곧 왕이 된다. 나라를 잘 다스려라. 연산군, 예, 아바마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종 망설이다가 그리고 내 어머니에 대해. 연산군 귀를 기울이며 예, 어마마마요? 성종,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다만 용서를 구한다. 연산군, 무엇을 용서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성종, 너는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미안하다. 연산군, 아바마마. 내레이터, 성종은 끝내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494년 12월 24일 성종 사망. 연산군, 조선의 10대 왕으로 즉위합니다. 제사장 1494만 1498년, 놀라운 성군의 시작. 내레이터, 1494년 12월 28일 연산군, 18세, 즉위식. 대신들, 전하 만만세, 만만세, 만만만세. 연산군 왕관을 쓰고 결연하게 과인은 선왕의 뜻을 받들어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겠다. 백성을 사랑하고 정의를 실현하고 조선을 번영시키겠다. 대신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내레이터,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산군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적어도 처음 4년간은 1495년 백성 구제 정책. 연산군, 금년 흉년으로 백성들이 굶주린다고? 신하, 예, 전하. 특히 황해도 지역이 심각합니다. 연산군, 즉시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눠주어라. 그리고 세금을 감면하라. 신하, 하오나 전하. 국가 재정이. 연산군, 재정은 나중에 생각하겠다. 백성이 굶어 죽는데 재정이 무슨 소용이냐? 신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내레이터, 연산군 초기 업적. 1495년 흉년 백성구제. 세금 감면. 1496년 부패관리 처벌. 사형수 재심. 1497년 학문장려. 과거 시험 공정화. 1498년 초 빈민 구호 정책 강화. 연산군 일기 초기 기록. 연산군은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며 백성을 사랑하고 정의를 중시한다. 신하들의 말을 잘 듣고 효성이 깊으며 성군의 자질이 있다. 1497년 신하와의 대화. 신하 A, 전하. 전하의 현명한 정치로
백성들이 기뻐하고 있사옵니다. 연산군, 과인은 아직 부족하다. 더 노력해야 한다. 신하비, 전하께서는 이미 훌륭하십니다. 선왕성종보다 더 뛰어나시다는 평이 많습니다. 연산군, 선왕과 비교하지 마라. 과인은 다만 과인의 길을 갈 뿐이다. 내레이터, 겸손, 자제, 성찰, 이것이 초기 연산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바꿨을까요? 1498년 7월 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후장 1498년 7월 무오사와 변화의 시작. 내레이터 1498년 7월 5일 연산군에게 충격적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신하 급히 들어와. 전하, 큰일이 옵니다. 연산군, 무슨 일이냐? 신하, 사관 김일손이 사초에 선왕성종을 비판하는 내용을 기록했답니다. 연산군 놀라며 무엇? 아버지를 비판? 신하, 그뿐만이 아니옵니다. 세조 할아버님께서 단종을 폐위하고 왕위를 찬탈한 일도 비판했답니다. 연산군 분노하기 시작하며 감히 선왕과 선조를 비판한다고? 내레이터, 사초, 역사 기록에 초안, 왕도 볼 수 없는 비밀 기록. 하지만 김일손의 사초가 유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김일손의 사초 내용 낭독. 신하 사초를 읽으며 성종은 인정에 어두웠다. 윤씨를 억울하게 죽였고 세조는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했다. 이것은 역적행위다. 연산군 얼굴이 창백해지며 윤씨, 어머니를 말하는 것인가? 억울하게 죽였다고? 신하, 전하. 연산군 혼란스러워하며 과인은 어마마마께서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신하 당황하며 그것은 전하. 연산군, 말해라.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신하, 전하. 그것은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김일손의 처벌을. 연산군, 아니다. 지금 말해라. 과인의 어마마마께 무슨 일이 있었는가? 내레이터, 하지만 신하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만 했습니다. 연산군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숨겨진 것이 있다. 그리고 분노했습니다. 자신을 속인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비판한 김일손에게. 하지만 또한 이것은 기회였습니다. 연산군을 비판하는 살인파를 제거할 기회. 연산군, 김일손을 잡아들여라. 그리고 그와 연관된 자들도 모두. 신하, 전하. 누구까지 잡아들이시겠습니까? 연산군, 김일손의 스승, 동료, 친구, 모두 다. 신하, 그러면 수십 명이. 연산군, 모두 잡아들여라. 과인의 아버지를 비판한 자들을 용서할 수 없다. 내레이터, 무오사와 시작. 1498년 7월부터 12월까지 대량 숙청이 진행되었습니다. 김일손 신문관. 김일손, 네가 사초에 선왕을 비판한 이유가 무엇이냐? 김일손 30대, 살인파. 당당하게. 나는 역사가다. 역사가는 진실을 기록해야 한다. 신문관, 진실? 선왕을 비판하는 것이 진실이란 말이냐? 김일손, 성종께서 윤씨를 죽인 것은 잘못이었다. 역사는 이것을 기록해야 한다. 연산군 신문을 지켜보다가 나서며 윤씨를 죽인 것이 잘못이라고? 무슨 뜻이냐? 김일손 연산군을 보며 전하, 전하의 생모 윤씨는 억울하게 사사되었습니다. 연산군 충격. 사사? 사약을 받았다는 말이냐? 김일손, 전하께서 모르셨습니까? 윤씨는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연산군 소리치며 거짓말이다. 어마마마는 병으로 돌아가셨다. 김일손, 전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연산군 혼란스러워하며 닥쳐라. 입을 닫혀라. 내레이터, 연산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사약을 받았다? 말도 안 된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심어졌습니다. 모호사와 희생자 통계. 내레이터. 모호사와 1498년 7-12월. 사형 김일손, 권오복, 권경유, 이목 등 8명, 능지처참 2명, 유배 30명 이상, 파직 100명 이상. 조선 최초의 대규모 사화. 연산군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인을 비판하는 자들은 용서하지 않겠다. 하지만 이것은 6년 후 갑자사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멘트 2. 내레이터.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의심이 시작된 연산군. 과연 그는 진실을 알게 될까요? 그리고 진실을 알았을 때 무슨 일이? 이 충격적인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다음 편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다가옵니다. 제6장 1504년 10월. 운명의 발견. 내레이터. 1504년 10월 어느 날, 연산군 즉위 10년째.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우연한 발견. 연산군 28세. 궁궐을 거닐다가 이곳은 선왕의 서재였지. 4시. 예. 전하. 성종대왕께서 사용하시던 곳입니다. 연산군. 정리가 안 되어 있구나. 과인이 직접 정리하겠다. 4시. 전하께서 직접 하실 필요는. 연산군. 괜찮다. 아버지의 물건들을 보고 싶다. 내레이터. 연산군이 서재를 정리하던 중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연산군. 이것은 무엇인가? 넷이 당황하며. 전하. 그것은 보시면 안 되옵니다. 연산군 의심스러워. 왜? 무엇이 들어있기에? 넷이. 전하. 연산군 상자를 열며. 과인이 열어보겠다. 내레이터. 상자 안에는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1479년의 기록. 패비윤씨 사건 기록. 문서를 읽는 연산군. 연산군 문서를 펼치며. 이것은 1479년 어마마마께서 돌아가시네. 문서 음성 낭독. 1479년 6월 20일. 왕비윤씨. 왕을 상해한 죄로 폐위. 8월 16일. 패비윤씨에게 사약을 내림. 세자 연산군에게는 병사했다고 전할 것. 연산군 손이 떨리기 시작하며. 사약. 사약이라니. 4시. 전하. 연산군 계속 읽으며. 패비윤씨 사사건의자 명단. 한명회. 윤필상. 정창손. 어세겸. 권주. 연산군 목소리가 떨리며. 이들이 어마마마를 죽이라고 했구나. 내레이터. 연산군은 계속 문서를 읽었습니다. 30분 동안. 1시간 동안.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다 알고 난 후 연산군 문서를 떨어뜨리며. 거짓말. 모두 거짓말이었구나. 4시. 전하. 연산군 울기 시작하며. 어마마마는 병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어. 사약을 받으셨어. 그리고 과인은 24년 동안 모르고 살았어. 과인을 속였어. 모두가 과인을 속였어. 4시. 전하. 진정하십시오. 연산군 히스테리컬하게. 진정? 어찌 진정하란 말이냐? 과인의 어마마마께서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과인은 24년 동안 모르고 있었는데. 누가 과인에게 말해주지 않은 것이냐? 내레이터. 분노, 배신감, 슬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그날 밤, 연산군 혼자 방에서 어머니 영정 앞에서 어마마마. 과인이 몰랐습니다. 과인이 바보였습니다. 24년 동안 과인은 거짓말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마마마께서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원통하셨겠습니까? 사약을 드시면서 과인을 생각하셨겠지요. 융아, 미안하다. 어마마마가 먼저 간다. 과인은
용서해 주십시오. 어마마마. 과인이 무능했습니다. 과인이 어리석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복수하겠습니다. 어마마마를 죽인 자들 과인이 한 명도 남김없이 모두 죽이겠습니다. 3대를 멸하겠습니다. 이것이 과인이 어마마마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효도입니다. 내레이터. 그날 밤부터 연산군은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치밀하게, 철저하게. 한 달 후 1504년 11월 갑자사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제7장 1504년 11월 갑자사화 피해 복수극. 내레이터. 1504년 11월 2일 연산군이 조회에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연산군 차갑고 단호하게. 신하들이여, 들으라. 과인의 생모 윤씨는 병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 사약을 받고 돌아가셨다. 신하들 충격. 술렁임. 연산군. 그리고 과인은 알아냈다. 누가 과인의 어마마마를 죽이라고 건의했는지. 한명회, 윤필상, 정창손, 어세겸, 권주. 이들이다. 신하들 두려워하며. 연산군. 이들은 이미 죽었다. 하지만 과인은 용서하지 않겠다. 부관참씨를 파서 시신을 베는 것 하라.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 모두 처형하라. 신하들. 전하, 그것은 너무 가혹하옵니다. 연산군. 가혹? 과인의 어마마마를 죽인 것은 가혹하지 않았느냐? 과인의 명이다. 즉시 실행하라. 내레이터. 갑자사화의 시작. 첫 번째 희생자 윤필상 일가. 윤필상 묘 발굴. 관리. 왕명이다. 윤필상의 묘를 팔아. 병사들. 예. 내레이터. 병사들이 묘를 팠습니다. 관이 나왔습니다. 열었습니다. 25년 전에 죽은 시신이 나왔습니다. 관리. 목을 자르라. 병사 칼로 썩은 시신의 목을 베며. 내레이터. 부관참씨. 죽은 지 25년이 지난 시신도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윤필상의 후손들. 윤필상의 아들 60대. 제발. 저희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는 무죄입니다. 관리. 연좌제다. 3대를 멸한다. 왕명이다. 윤필상의 손자 30대. 저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관리. 너희 할아버지가 왕비를 죽였다. 그 죄는 3대까지 간다. 윤필상의 증손자 10세. 어린아이. 울며.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관리 눈을 감으며. 모두 처형한다. 내레이터. 윤필상의 아들, 손자, 증손자, 그리고 며느리, 손녀, 증손녀까지 총 18명. 한 집안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명회 일가. 내레이터. 한명회. 성종시대의 최고 권력자 영의정. 하지만 그도 부관참시당했습니다. 연산군 한명회의 묘 앞에서. 한명회. 너는 과인의 아버지를 섬기며 과인의 어마마마를 죽이라고 했지. 공신? 충신? 아니다. 너는 역적이다. 내레이터. 한명회의 묘를 파고 시신을 끄집어내고 목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 한명회의 아들 3명, 처형 한명회의 손자 8명, 처형 한명회의 증손자 15명, 처형 총 26명. 대량 처형장. 내레이터. 1504년 11월 7일 광화문 앞 저작거리. 공개 처형장. 연산군 처형장을 직접 방문하여 능지처참을 시작하라. 집행관. 예, 전하. 내레이터. 능지처참. 조선시대의 가장 잔혹한 사형 방법. 살아있는 사람의 살을 조금씩 베어내는 것. 24시간 동안 죽지 않을 정도로만 베어냅니다. 극한의 고통을 주기 위해서. 이날 5명이 능지처참당했습니다. 희생자 비명을 지르며
으악! 살려주십시오. 제발. 연산군 무표정하게 지켜보며 백성들 강제로 구경하며 공포에 떨며 저렇게 잔혹할 수가. 왕께서 직접 보고 계시다. 무섭다. 너무 무섭다. 내레이터. 연산군은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24시간 동안. 그리고 웃었습니다. 연산군 미소를 지으며 어마마마 보고 계십니까? 과인이 복수하고 있습니다. 어마마마를 죽인 자들을 벌하고 있습니다. 내레이터. 11월 한 달 동안 처형은 계속되었습니다. 갑자사와 통계. 내레이터. 갑자사와 희생자 1504년 11월 12월 능지처참 23명, 참수 58명, 사사 31명, 유배중 사망 103명, 연좌제로 처형된 부녀자와 어린이 147명, 총 362명. 조선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학살. 12월 마지막 처형. 연산군 마지막 처형을 지켜보며 이제 끝났다. 어마마마의 원수를 모두 갚았다. 신하 조심스럽게. 전하, 이제 그만하시지요. 연산군 차갑게. 그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살아남은 자들 중에도 과인의 적이 있다. 과인을 비판하는 자들, 과인을 무시하는 자들 모두 제거하겠다. 신하, 전하, 연산군, 과인은 이제 알았다. 권력이 무엇인지. 과인이 왕이다. 과인이 법이다. 과인을 거스르는 자는 모두 죽는다. 내레이터. 갑자사화 이후 연산군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어머니의 복수를 마친 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아갔습니다. 좋아요 구독 멘트 3. 내레이터. 350명을 죽인 갑자사화. 하지만 연산군의 폭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후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끝까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듭니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제8장 1505만 1506년 광기의 확산. 내레이터. 갑자사화 이후 1505년부터 1506년까지 연산군의 폭정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언론기관 폐지. 연산군. 사관원과 사원부를 폐지한다. 신하들 충격. 전하, 그것은 조선의 근본 제도입니다. 연산군. 근본? 과인이 근본이다. 과인을 비판하는 기관은 필요 없다. 신하. 하오나 전하, 왕을 견제하는 것이. 연산군. 견제? 과인을 누가 감히 견제한단 말이냐? 사관원 폐지, 사원부 폐지, 홍문관 축소. 과인의 명이다. 내레이터. 언론 탄압. 왕을 비판하는 모든 기관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궁녀대량 징발. 연산군. 전국에서 미녀들을 모두 궁궐로 데려오라. 관리. 전하, 얼마나? 연산군. 제한 없다. 아름다운 여자는 모두 데려오라. 나이는 13세부터 25세까지. 관리. 전하, 그렇게 많이 데려오면 백성들이. 연산군. 백성? 과인의 즐거움이 백성보다 중요하다. 내레이터. 궁녀 대량 징발. 기록에 따르면 1505년 1000명, 1506년 상반기 2000명, 총 3000명 이상의 여성이 강제로 궁궐에 끌려왔습니다. 강제 징발당하는 여성들. 여성 A 20세. 울며, 제발, 저는 이미 혼인했습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관리. 왕명이다. 따라와라. 여성 B 15세. 어머니에게 매달리며,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울며, 내 딸을 데려가지 마시오. 관리. 왕명을 거스를 수 없다. 내레이터. 3000명의 여성, 3000개의 가정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녀들은 궁궐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궁궐 연회. 연산군. 음악을 연주하라. 춤을 춰라. 술을 가져와라.
궁녀들 억지로 춤추며 연산군 더 즐겁게 과인을 즐겁게 해라. 궁녀 A 속으로 울고 싶지만 참으며 연산군 궁녀를 불러 너 이리 와라. 궁녀 A 떨며 예 전하. 연산군 과인과 함께 술을 마셔라. 궁녀 A 예 전하. 내레이터 연산군은 매일 밤 연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잤습니다. 정사는 완전히 멈췄습니다. 성균관 폐쇄. 연산군 성균관을 없애고 그 자리에 놀이터를 만들어라. 신하 전하. 성균관은 조선 최고의 교육기관입니다. 연산군 교육? 과인에게 교육이 무슨 필요냐? 학자들은 모두 과인을 비판한다. 성균관을 없애라. 신하 전하. 연산군 그리고 그 자리에 사냥터를 만들어라. 과인이 사냥을 즐길 것이다. 내레이터 성균관 폐쇄. 조선의 교육 시스템이 마비되었습니다. 세금 폭증. 내레이터 연산군의 사치를 감당하기 위해 세금이 폭증했습니다. 백성 A 울며 또 세금이라니. 이번 달에만 4번째입니다. 백성 B 왕께서 궁녀들을 먹이고 놀이터를 만든다고. 백성 C 우리는 굶어 죽겠소. 관리 왕명이다. 세금을 내라. 백성 A 더 이상 낼 것이 없습니다. 관리 그렇다면 집을 팔아라. 땅을 팔아라. 내레이터 백성들은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즐거움뿐이었습니다. 1506년 초 극에 달한 폭정. 연산군 간혹이라도 과인을 비판하는 소리가 들린다. 모두 찾아내어 죽여라. 신하 전하. 누구를? 연산군 과인을 욕한 자, 과인을 비판한 자, 심지어 과인을 생각만 해도 죽여라. 신하 전하. 생각은 어떻게 아십니까? 연산군 표정을 보면 안다. 과인을 볼 때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는 자들을 잡아들여라. 내레이터 연산군의 의심증은 극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신하들의 표정까지 감시했습니다. 신하 처형. 신하 A 무릎 꿇으며 전하 소신은 전하를 욕한 적이 없사옵니다. 연산군 하지만 네 표정이 불만스러워 보였다. 신하 A 그것은 오해이옵니다. 연산군 오해? 과인의 눈이 틀릴 리 없다. 처형하라. 내레이터 1506년 상반기에만 이런 식으로 처형된 사람 50명 이상. 조선은 공포 정치 속에 있었습니다. 제구장 1506년 9월 2일 중종 반정. 내레이터 1506년 9월 1일 신하들이 비밀회의를 열었습니다. 박원종 60대 무신 더 이상 참을 수 없소. 연산군은 폭군이요. 나라가 망하고 있어. 성희안 50대 문신 하지만 그래도 왕이지 않소? 박원종 왕? 저런 자가 왕이요? 백성을 괴롭히고 나라를 망치는 자가? 저것은 왕이 아니라 역적이요. 유자광 70대 신하 박대감 말이 옳소. 우리가 반정을 일으켜야 하오. 성희안 반정 쿠데타를 말하는 것이요? 박원종 그렇소. 연산군을 폐위하고 진성대군 연산군의 이복 동생을 왕으로 옹립하는 것이요. 유자광 이미 많은 신하들이 동의했소. 내일 새벽 거사를 실행하겠소. 내레이터 중종 반정 계획. 참여 인원 300명의 군사 50명의 신하. 목표 연산군 폐위. 진성대군 옹립. 1506년 9월 2일 새벽 4시 거사 실행. 반정 당일 새벽 박원종 군사들에게 출발한다. 창덕궁으로. 군사들 네. 내레이터 300명의 군사가 창덕궁을 포위했습니다. 잠에서 깬 연산군. 연산군 잠에서 급히 깨어 밖에 소란을 듣고 무슨 소리냐?
무슨 소란이냐? 넷이 황급히 들어와. 전하, 반란입니다. 박원종이 군사를 이끌고 궁궐을 포위했습니다. 연산군 놀라며 반란? 감히 과인에게? 넷이 전하, 지금 피하셔야 합니다. 연산군 어디로 피하란 말이냐? 넷이 후궁으로 혹은 연산군 창밖을 보며 이미 늦었다. 사방이 포위되었구나. 내레이터 연산군은 호위 군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모두 반란군에 가담했습니다. 연산군 좌절하며 과인을 지킬 자가 아무도 없구나. 박원종의 대면 박원종 궁궐로 들어와 연산군 앞에서 연산군 감히 과인을 이름으로 부르느냐? 박원종, 너는 더 이상 왕이 아니다. 연산군, 무슨 소리냐? 과인은 조선의 왕이다. 박원종, 아니다. 너는 오늘부로 폐위된다. 연산군 충격. 폐위? 과인을 폐위한다고? 박원종, 그렇다. 너는 왕의 자격이 없다. 350명을 죽이고 백성을 괴롭히고 나라를 망쳤다. 너는 왕이 아니라 역적이다. 연산군, 역적? 과인이 역적이라고? 과인은 다만 어마마마의 복수를 했을 뿐이다. 어마마마를 죽인 자들을 벌했을 뿐이다. 박원종, 복수? 그것이 복수인가? 무고한 가족들까지 죽이는 것이? 너는 복수가 아니라 학살을 했다. 연산군, 박원종, 연산군, 아니, 이제는 그냥 융이라 불러야겠구나. 너는 오늘부로 왕에서 군으로 강등된다. 연산군, 강화도로 유배 보낸다. 연산군 무릎이 꺾이며 과인은 내레이터 1506년 9월 2일 오전 7시 연산군 폐위 제위 12년 조선 518년 역사상 유일하게 왕위에서 쫓겨난 왕 제10장 1506년 11월 비참한 최후 내레이터 폐위된 연산군 강화도 유배지로 가는 길 연산군 초라한 옷을 입고 수레에 실려 백성들 길에서 보며 저것이 연산군이다. 폭군이 저렇게 되었구나. 잘 되었다. 연산군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숙이며 내레이터 왕에서 죄인으로 연산군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권력, 지위, 존엄, 그리고 강화도에 도착했습니다. 강화도 유배지, 연산군 작고 초라한 집 앞에서 여기가 과인이 아니 나의 집인가? 경비병 무례하게 그렇다. 들어가라. 연산군. 과인은 연산군이다. 군이라도 붙여라. 경비병 비웃으며 군? 네가 무슨 군이냐? 그냥 죄인일 뿐이지. 연산군. 내레이터 굴욕. 매일매일 한때 조선의 왕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경비병에게도 무시당했습니다. 유배 생활. 연산군 혼자 방에서 어마마마. 과인이 잘못했습니까? 어마마마의 복수를 한 것이 잘못입니까? 하지만 과인은 너무 멀리 갔습니다. 무고한 사람들까지 죽였습니다. 과인은 괴물이 되었습니다. 어마마마, 용서해 주십시오. 내레이터 2개월이 지났습니다. 1506년 11월 초 한양에서 밀명이 왔습니다. 중종의 명령. 중종세왕 연산군의 이복동생 연산군을 제거하라. 신하, 전하, 제거라 함은 중종, 살려두면 위험하다. 영모 세력이 그를 옹립하려 할 것이다. 조용히 죽여라. 신하. 예, 전하. 내레이터 1506년 11월 6일 강화도 유배지 연산군의 마지막 경비병 연산군의 음식에 독을 타며
연산군 음식을 먹으며 오늘 음식은 왜 이렇게 쓴가? 경비병. 연산군 계속 먹다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무엇이 독인가? 경비병. 연산군 쓰러지며 독을 탔구나. 과인을 죽이는구나. 하지만 어쩌면 이것이 나은지도 모른다. 과인은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 어마마마. 이제 과인도 어마마마 곁으로 갑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과인이 괴물이 되어서 미안합니다. 내레이터. 1506년 11월 6일 연산군 사망. 향년 31세. 공식 사인 병사.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독살당했다는 것을. 제 장례. 내레이터. 연산군의 장례는 초라했습니다. 왕의 장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죄인의 장례였습니다. 묘는 서울 도봉구에 만들어졌습니다. 왕릉이 아니라 그냥 묘.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연산군 묘. 왕이 아니라 군. 죽어서도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제11장 역사적 재평가.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내레이터. 5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연산군은 누구였을까요? 분석. 찬반 논쟁. 내레이터. 역사학자들의 입장. 폭군론 60%. 연산군은 명백한 폭군이다. 350명을 죽이고 백성을 수탈하고 나라를 파탄냈다. 어머니의 복수는 이해할 수 있지만 무고한 가족들까지 3대를 멸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그는 권력을 남용했고 국가를 사유화했고 결국 스스로 몰락을 자초했다. 희생자론 40%. 연산군은 희생자이기도 하다. 3세의 어머니를 잃고 24년간 거짓말 당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다. 그의 폭력성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에서 비롯되었다. 만약 성종이 진실을 말했다면, 만약 정현왕후가 그를 사랑했다면, 만약 어머니가 죽지 않았다면 연산군은 폭군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결론. 연산군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였다. 그는 불행한 환경의 희생자였지만 그 불행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했다. 그래서 그는 비극적 인물이다. 심리학적 분석. 내레이터. 현대 심리학자들의 진단. 연산군의 정신상태. 1. 애착장애. 3세의 어머니 상실. 계모의 거부와 학대. 정서적 방치. 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어머니 죽음의 진실 발견. 24년간의 거짓말에 대한 충격. 1. 복합 슬픔 장애. 어머니에 대한 애도 불가능. 억압된 슬픔이 분노로 전환. 1. 나르시시즘적 분노. 권력을 이용한 복수. 자기중심적 세계관. 타인의 고통에 대한 무감각. 전문가 결론. 연산군은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받았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범죄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많은 사람이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겪지만 모두가 폭군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연산군은 선택할 수 있었다. 용서를 선택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복수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 복수는 선을 넘었다. 그래서 그는 동정받을 수 있지만 용서받을 수는 없다. 제12장 만약. 다른 가능성들. 내레이터. 만약 연산군이 다른 선택을 했다면? 가상 시나리오 1. 용서. 내레이터. 만약 연산군이 진실을 알고도 참았다면? 1504년 10월 어머니의 죽음 진실 발견. 하지만 복수하지 않음. 대신 어머니를 추모하는 사당을 짓고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용서와 화해를 선택함. 결과 갑자사화 없음. 350명의 목숨 구함. 폐위 없음. 조선 역사의 성군으로 기록. 하지만 가능했을까요? 3세의 어머니를 잃고 24년간 속았던 사람이 복수를 참을 수 있었을까요? 심리학자들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가상 시나리오 2. 온건한 복수.
내레이터, 만약 연산군이 온건하게 복수했다면 주동자만 처벌, 가족은 살려줌, 3대 멸무는 하지 않음. 처형 5-10명 실제 건의한 사람들만 유배 20-30명. 결과 여전히 비판받지만 폐위는 면함. 엄격하지만 정의로운 왕으로 기록. 조선 유지. 하지만 연산군은 이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 완전한 복수를 원했으니까요. 가상 시나리오 3. 어머니가 살았다면. 내레이터, 만약 윤씨가 죽지 않았다면. 1479년 성종이 윤씨를 폐비하지만 죽이지 않음. 윤씨는 궁 밖에서 생존. 연산군은 가끔 어머니를 만남. 결과 연산군 정상적 성장, 어머니의 사랑받음, 심리적 안정, 훌륭한 왕 가능성.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였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에필로그 연산군의 무덤 앞에서. 내레이터, 2025년 지금 서울 도봉구 연산군 묘. 현장 영상. 내레이터, 작은 언덕 위에 초라한 무덤이 있습니다. 왕릉이 아닙니다. 그냥 묘입니다. 주변에 화려한 성물도 없고 웅장한 비석도 없습니다. 다만 작은 표지석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연산군 묘. 왕이 아니라 군. 5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문객 인터뷰. 방문객 A 40대 남성. 여기 와 보니 복잡하네요. 연산군이 나쁜 짓을 한 건 사실이지만 어머니를 잃은 아이였다고 생각하니 불쌍하기도 하고. 방문객 B 30대 여성. 저도 어머니를 일찍 잃었거든요. 그 아픔을 아니까 연산군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물론 그가 한 짓은 잘못이지만. 방문객 C 60대 남성. 잘못은 잘못이죠. 아무리 어머니의 복수라 해도 350명을 죽인 건 정당화될 수 없어요. 내레이터, 다양한 의견들. 연산군에 대한 평가는 지금도 엇갈립니다. 최종 메시지. 내레이터, 연산군. 그는 조선 최악의 폭군이었습니다. 350명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3세의 어머니를 잃은 아이였습니다. 24년간 거짓말 당한 아들이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외로운 영혼이었습니다. 연산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괴물은 태어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복수는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그 선은 어디일까요? 권력을 가진 사람의 분노는 얼마나 위험한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만약 당신이 연산군이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용서하셨을까요? 아니면 복수하셨을까요? 우리는 답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1504년 그 겨울, 조선이 피로 물들었고 350명이 죽었고 그것은 비극이었다는 것. 연산군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그가 죽인 350명의 영혼도 평안하기를, 그리고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금단의 역사.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최종 엔딩. 내레이터. 여러분, 오늘 1시간 45분 동안 연산군의 비극적 생애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연산군은 폭군인가? 희생자인가? 갑자사화는 정당한 복수인가? 학살인가? 만약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금단의 역사를 계속 응원해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역사의 비극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엔딩.